중년의 행복과 불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는 뭘 해도 즐거워 보이고, 누구는 뭘 해도 늘 아쉬움과 불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또 불만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볍게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라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준다는 것도 낯설고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라는 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기도 하죠. 다른 분은 체력과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긍정적이 되지만 지치면 누구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별것 아닌 사건도 크게 느껴지고 좋던 생각도 우울하게 변해버리기 마련이지요. 이렇듯 우리 정신 상태를 지배하는 건 마음의 작동 방식뿐 아니라 몸의 상태, 즉 체력과 컨디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당연히 주변 사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뚜렷한 목표와 꿈을 지니고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곁에 있는 것이 큰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 편이 돼주는 사람, 나의 고민을 가볍게 듣고 한마디라도 위로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의 경우엔 이런 내용을 전해주어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너무나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본인에게도 해롭지만 옆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전파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한 그 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도 말씀하셨지요. 중년이라는 시기는 여러 면에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서 일자리가 안정되었든 혹은 자녀가 있든 없든 자기 삶을 일정 부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중년은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또 어떤 중년은 별다른 문제 없는 듯 보이는데도 불만과 짜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부정적 사고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고 그 모든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과도하게 일반화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축구를 하다 한 번 졌을 때 오늘 좀 운이 없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역시 나는 안 돼. 나 때문에 팀이 졌어. 내 인생 전체가 늘 이런 식이야 하고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자신의 가치가 끝없이 깎이고 주변에도 안 좋은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돈만 충분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주 언급되는 6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재미의 욕구, 그리고 의미의 욕구입니다. 이 중 무엇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지, 또 지금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존의 욕구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경제력, 신체 건강, 안전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되어야 다른 목표나 삶의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욕구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존의 욕구가 채워져도 다른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삶이 불만족스럽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힘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전문성이나
성취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욕구가 크게 발달한 분들은 직장에서 성과를 높이거나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지내더라도 내가 하는 일 자체에 보람을 못 느끼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유의 욕구 또한 중년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유란 무조건적인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회사 생활을 감옥처럼 느낀다고 하시는데 모든 결정이 위에서 내려오고 자신의 창의적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분명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욕구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지지를 느끼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거나 혹은 갈등만 가득한 상황이라면 그 불만과 외로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변의 불평불만을 자꾸 늘어놓는 분들도 사실은 이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관계에 서툴거나 만족감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미의 욕구입니다. 중년이든 젊은 세대든 인생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일은 일일 뿐, 재미는 사치야 하고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서 작은 재미 하나조차 못 찾으면 매일같이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나 예술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본인을 웃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의미의 욕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예컨대 누군가는 봉사나 기부 활동을 하면서 의미를 찾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의미의 욕구가 충족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조금 더 견딜만해지고 불만도 훨씬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중년은 이러한 욕구들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 어떤 중년은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자신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만이 넘치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의 원인이 막연하면 당연히 해결책도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하거나 내 양심까지 찔리게 되면 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예컨대 분노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건 건강한 욕구 해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도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욕구들은 중년 시기에 특히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 생존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율성에 대한 갈망, 의미나 재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등이 한꺼번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안정감을 원하지만 동시에 도전과 성취를 갈망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지지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론 자유롭고 싶기도 한 거죠. 이처럼 엇갈리는 마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면 생존의 욕구는 해결됐어도 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적지만 적당히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으며 일이 재미있다면 삶 전반에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요.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런 복합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심한 분들의 특징인 확대 해석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축구 예시를 들자면 단순히 한 번 졌을 뿐인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몽땅 끌어와서 마치 인생 전체가 패배한 것처럼 느끼거나 모든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오늘은 상대팀이 정말 뛰어났군. 내가 조금 더 연습해야겠어. 하고 그냥 그 사건을 그 자리에서 끊어냅니다. 확장을 최소화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가 결국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중년이 되면 불만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기는 새로운 고민, 혹은 직장 생활에 대한 권태감 등이 한데 뒤섞여 마음 한편을 계속 무겁게 만들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만약 내 곁에 믿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찾지 못했던 불만의 원인을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금방 깨닫기도 합니다. 아, 내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소한 갈등에도 극도로 예민해졌던 거구나 하고 말이지요. 결국 뭘 해도 행복한 중년이 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단점을 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분은 잘 못해도 대신 이런 장점이 있어 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거창하고 대단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돕니다. 한편 내 곁에 최소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과 따뜻함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서로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동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오고 가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얻는다면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에도 피해를 주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늘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우울하고 힘든 기색을 주변에 과시하듯 펼쳐놓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모두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반복되면 회사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고 결국 좋은 사람들까지 이탈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이런 분들을 완전히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그분이 왜 그렇게 지쳐 있고 어디에서부터 불만이 시작되었는지를 들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간단한 인정이나 공감의 말이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강도 높은 부정이나 공격적 태도가 지속되면 나 자신까지 소진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체력과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상태라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울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수면, 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등 몸을 돌보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종종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몸 상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가정, 직장, 사회생활까지 얽혀서 훨씬 복잡해지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책임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 시너지보다는 갈등만 이어진다면 당연히 불만이 커집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주고받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야 하고 상대에게도 솔직하게 바람을 표현해야 합니다. 직장은 어떤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생계수단이지만 또 다른 분들에겐 늘 감옥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고 창의성이나 자율적 결정권을 발휘할 틈이 없으면 누구라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생존 욕구는 채워지지만 힘의 욕구나 자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크지요. 상상력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분이라면 더욱 괴로울 것입니다. 재미라는 것도 중년에겐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중요한 욕구입니다. 회사가 일이니 재미를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결국 매일매일 지루함 속에서 불만이 쌓이고야 말지요.
물론 취미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는 재미도 좋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재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갖느냐, 그것을 허락하느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취미 하나라도 없다면 인생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 역시 빼놓을 수 없지요. 내가 하는 일이나 내 하루하루가 헛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는 꼭 크게 착한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조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내 재능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새로 시작해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껴보는 것이지요. 결국 뭘 해도 행복한 중년은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나 회사 그만둘래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자유가 필요했구나. 혹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일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해보는 시기입니다. 또는 나는 의미가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지금 하는 일이 내게 큰 의미가 없으니 이렇게 지친 거야 하고 깨닫는 거지요. 반면 무엇이 불만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매일 마음만 뒤숭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불평만 늘어놓으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나빠질수록 사회적 욕구도 충족되지 못해 더 외로워지고 외로울수록 분노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년 시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더 깊이 고립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정말 어떤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힘든 건지 아니면 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성취감이 부족한 건지 혹은 자율성에 대한 갈망이 억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지 재미나 의미를 찾지 못한 건지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욕구가 동시에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뭔지 고민해보고 그것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다른 부분도 점차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변하면 주변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집중해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조금 더 긍정의 언어를 써보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대한다면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파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굳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언제든 삶의 색깔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중년이야말로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쌓인 시기이니 조금 더 지혜롭게 변화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응원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뭘 해도 행복한 중년이 될지, 뭘 해도 불만인 중년이 될지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채우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목표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그런 존재가 없다 해도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힘든 감정도 사소한 기쁨도 이 시간에 다 어우러져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우리 또다시 소중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6가지 욕구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순간을 자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